지 선생님,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제게 20년 동안 요통으로 고생하셨던 84세 김옥순 할머니의 첫 진료 시 하신 말씀입니다. 두 손으로 허리를 감싸 쥐신 채 눈물을 글썽이셨죠. 약을 먹어도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손주를 안아줄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절박한 호소를 하시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깊은 절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통증이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삶의 질과 자존감까지 앗아가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현우 의사입니다. 올해로 78세,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한의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 할머니처럼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허리, 무릎,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통증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한가요? 젊었을 때 무리해서 일한 대가를 이렇게 치러야 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수천 번은 들었을 겁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지라며 체념하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나이 들면 통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반드시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78세인 지금도 주 3일 진료를 하고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등산을 즐깁니다. 제 형님은 82세인데도 텃밭 농사를 직접 지으시며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약 없이는 못 살겠다. 파스를 하루에도 몇 장씩 붙인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약이나 파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단 3분만 투자하면 만성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셨던 만성 통증 환자분들 중 80%가 이 방법으로 진통제를 끊으셨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주 후 약 없이도 잠을 잘 수 있다며 환하게 웃으셨죠. 오늘은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알려드린, 그리고 저 자신도 매일 실천하는 비밀 포인트 3곳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손가락과 3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합곡혈, 즉 엄지와 검지 사이입니다. 합곡혈은 우리 몸의 많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마스터 키와 같은 혈자리입니다. 지 선생님,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손에 있는 점을 누르는데 어떻게 허리 통증이 나아지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진통제 없이도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3주간 합곡혈 자극법을 실천한 김옥순 할머니의 소감입니다. 사실 처음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할머니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20년 된 허리 통증이 나아질 리가 없어. 라며 매우 회의적이셨습니다. 그러나 약을 계속 먹는 것보다는 시도해 볼 만하다며 꾸준히 실천하셨고 결국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합곡혈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저는 이곳을 만병통치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혈자리가 우리 몸의 기와 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동양의학의 역사 속에서 합곡혈은 항상 가장 중요한 혈자리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세영 79세 할아버지의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30년간 만성 요통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는데 진료실에 오셨을 때 지 선생, 나는 안 될 거야. 나보다 젊은 의사들도 다 포기했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합곡혈 자극법을 4주간 실천하신 후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지긋지긋한 통증이 많이 줄었어. 정말 신기해. 라고 말씀하셨죠. 합곡혈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와 검지를 벌리고 그 사이 살이 불룩한 부분을 눌러보세요. 약간 아픈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합곡혈입니다. 제 환자들에게는 연필을 쥐었을 때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벌리고 그 사이에 V자 가장 깊은 곳에서 약간 엄지 쪽으로 올라온 부분을 누르면 살짝 아픈 느낌이 드는데 그곳이 바로 합곡혈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위를 누르면 약간의 압통을 느끼시는데 이는 정확한 위치를 찾았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합곡혈을 자극하는 방법은 반대쪽 엄지로 이 부분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쌀알을 굴리듯이 부드럽게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쪽에 1분씩 양손 모두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30초, 반시계 방향으로 30초 문질러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극하는 강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약간의 압력이 느껴질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 경험상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투통, 치통, 목 통증에도 매우 효과적인 혈자리입니다. 실제로 제 아내는 이 방법으로 20년 된 편두통을 완화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 달에 2~3번씩 심한 편두통으로 고생했는데 합곡혈 자극법을 꾸준히 한 후로는 투통의 빈도가 월 1회 이하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곤륜혈입니다. 이 혈자리의 이름은 중국의 유명한 곤륜산맥에서 유래했습니다. 곤륜산이 중국의 중요한 지리적 특징인 것처럼 곤륜혈 역시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 통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MRI 검사에서 디스크가 심하게 나왔어요.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제 나이에 수술이 무서웠죠. 치 선생님이 알려주신 곤륜혈 자극법 덕분에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려도 통증이 거의 없어요. 수술 대신 이 방법으로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이는 75세 박영호 선생님의 경험담입니다. 30년간 요통으로 고생하시다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죠. 첫 진료 때 박 선생님은 침도 맞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치 선생님, 내가 30년간 요통으로 안 해본 치료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2개월 후 웃으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허리가 뻣뻣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 선생님이 이제는 아침마다 이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곤륜혈은 발목 바깥쪽의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위치한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제가 허리의 열쇠라고 부르는 곳이죠. 동양의학에서는 이 혈자리가 방광경에 위치해 허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이 부위를 자극하면 척추로 이어지는 신경 경로를 통해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발목 주변의 특정 점들을 자극하는 것이 요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곤륜혈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발목 바깥쪽의 복숭아뼈 뒤쪽과 아킬레스건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엄지로 복숭아뼈 뒤를 더듬어 보면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그곳을 누르면 아 소리가 나는 지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선생님, 내 발목이 부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진료실에서 할머니의 발을 직접 잡고 여기 이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81세 이예숙 할머니는 처음에 골륜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더 쉽게 찾는 방법은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하나 너비만큼 뒤로 가서 아킬레스건 방향으로 살짝 눌러보는 것입니다. 움푹 들어간 느낌이 드는 곳이 바로 골륜혈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위를 누르면 시원한 느낌이나 약간의 압통을 느끼십니다. 이곳을 자극하는 방법은 엄지로 이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제 환자들에게는 동전을 굴리듯 부드럽게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쪽 발에 1분씩 양쪽 모두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30초, 반시계 방향으로 30초 정도 문질러 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극 강도는 시원하면서도 약간 아픈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적당한 강도로 자극해 주세요. 정확한 골륜혈을 자극하면 발에서 허리까지 미세한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69세 강민수 씨는 처음에 발목을 누르는데 어떻게 허리가 나아집니까? 라고 의심하셨지만 1개월 후에는 신기하게도 정말 효과가 있네요. 이제는 허리를 굽혀도 그 찌릿한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임상에서 50년간 지켜본 결과 이 혈자리는 특히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 좌골신경통에 효과적입니다. 제 자신도 70대 초반에 심한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이 방법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72세 때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요통으로 똑바로 서기조차 힘들었던 저는 매일 밤 골륜혈을 자극한 덕분에 2주 만에 정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비밀 포인트는 양릉천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베갯만 걸어도 쉬어야 했죠. 양릉천 자극법을 2개월 하고 나니 통증이 줄어서 수술을 미루게 되었어요. 이는 68세 최근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최 씨는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100m만 걸어도 쉬어야 해요. 인공관절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수술 전에 이 방법을 2개월만 시도해 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양릉천은 무릎 바깥쪽 아래, 종아리 위쪽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제가 무릎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양릉천을 찾는 방법은 종아리 바깥쪽, 무릎 아래 약 3-4cm 지점에서 종아리뼈 앞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환자분들께는 무릎을 구부렸을 때 무릎 바깥쪽 아래에 생기는 움푹 파인 곳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양릉천을 자극하는 방법은 엄지나 검지로 이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환자분들께는 작은 보름달을 그리듯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쪽 다리에 1분씩 양쪽 모두 해주세요. 50년 진료 경험상 이 혈자리는 무릎 통증, 관절염, 다리 저림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제 형님도 이 방법으로 무릎 통증을 크게 줄이셨습니다. 지 선생님,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5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답변을 드리자면 이 3가지 혈자리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극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갈 때 치유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된 근육들이 이완되고 몸의 자연 치유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85세 천옥자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해야 효과가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밤에 하시면 치유 효과가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3주 후 정말 밤에 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실천하게 되고 결국 더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침과 저녁에 모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통증이 심한 초기에는 하루에 2번 자극하는 것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 생활에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저녁 시간을 우선시하세요. 각 혈자리마다 1분씩 총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89세 박순자 할머니는 텔레비전 뉴스 보는 시간에 하니까 3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고 하셨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위해 3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시간, TV 광고 시간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자극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합곡혈, 골륜혈, 양릉천 순서로 자극하세요. 권해드립니다. 이 순서는 기의 흐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3곳 모두 매일 꾸준히 자극해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처음 3일은 아무 변화 없고 3주 차부터 효과가 나타나니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80%가 3주 차부터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새로운 습관이나 자극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7세 김철수 씨는 처음 일주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자 이거 효과 없는 것 같아요.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제가 적어도 3주는 해보셔야 합니다 라고 격려드린 후 계속 실천하셨더니 4주 차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라며 놀라워하셨죠. 자주 받는 또 다른 질문은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매일 하시고 그 후에는 유지를 위해 일주일에 3-4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만성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70세 김정호 씨는 처음에 효과를 보셨다가 중단하신 후 다시 통증이 재발하셨습니다. 지 선생님, 좋아져서 안 했더니 다시 아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약처럼 증상이 아픈 게 좋아져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제가 50년 진료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점은 강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편안한 강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저는 78세인 지금도 매일 밤 아내와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서로의 합곡혈을 자극해 주는 것을 일종의 의식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저희 부부가 70대 후반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62세 박지영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3분만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심하셨습니다. 제가 이 3분이 쌓이고 쌓여서 점차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2개월 후 그분은 이제는 이 3분이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좋은 예입니다. 의사로서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극을 피해 주세요. 72세 이정희 씨는 상처 위에 자극했다가 염증이 악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혈자리 자극을 시작하세요. 임신 중이신 분들은 합곡혈 자극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곡혈은 자궁 수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환자분들께 강조합니다. 임신 중에는 합곡혈 대신 다른 두 혈자리만 자극하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세요. 제 환자 중 65세 김철수 씨는 더 세게 누르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너무 강하게 자극했다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혈자리 자극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꾸준히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한 통증이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해 주세요. 제 진료실에서는 항상 셀프 케어는 좋지만 전문가의 진단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갑자기 심한 통증이 발생했거나 외상 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세요. 기존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67세 박정숙 씨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느끼자마자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모두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상태가 악화되었죠. 이 혈자리 자극법은 보완요법이지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허리가 뻣뻣하지 않아요.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있고 예전에 못했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3개월간 이 방법을 실천한 김옥순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눈물을 글썽이며 통증을 호소하셨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환하게 웃으며 손주 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변화를 보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의사 생활 50년, 그리고 제가 직접 78세의 나이에도 허리, 무릎 통증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9,000명이 넘는 관절 통증 환자분들 중 80%가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특히 80세 정영호 선생님은 지 박사 덕분에 약을 끊고 등산도 다시 시작했다. 고 말씀하셨을 때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매주 근처 산을 오르시는데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계단 10개도 오르기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통증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제 어머니는 93세까지 건강하게 사셨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스스로 몸을 관리하셨습니다. 약이나 파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3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습관이 되어 하루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